여러분, 현재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집 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배경에는 2026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책을 단순히 대출이 더 막혔다는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단순 규제가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를 바꾸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책의 본질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시장과 금융을 분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4월 1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단순히 대출을 줄이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대출에서 부동산에서 다시 가격 상승에서 추가 대출이라는 순환 구조를 정책적으로 완화하고 관리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즉, 집값 상승을 대출로 밀어올리는 구조에 대해 보다 강한 관리 기조를 적용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우 강력한 수단을 도입했습니다. 2026년부터 가계대출 상승률을 일정 수준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 금융회사별로 분기 및 월 단위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자율규제라기보다 사실상 정책 목표 기반의 통제에 가까운 방식이며 시장에 공급되는 신용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대상은 다주택자입니다. 기존에는 신규 대출이 제한되더라도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은 비교적 허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버티는 전략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4월 17일부터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기존 방식으로 보유 전략을 어렵게 만들겠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정책 대상이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주는 메시지는 더욱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나타납니다. 대출은 막혔다고 하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오히려 제2금융권 사업자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시장을 제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출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경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은 개인의 소득 그리고 부채를 기준으로 DSR 규제를 받습니다. 반면 사업자 대출은 자금 사용 목적과 사업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규제 적용 방식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고 일부 시장에서는 이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대출 역시 용도진비 의무가 존재하며 일정 금액 이하는 대부분 면제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면제되는 구조는 아니며 금융회사별 심사 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대출 대비 상대적인 규제 차이로 인해 일부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재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자 대출이라는 대안적인 방법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시장에서 활용되는 구조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부 역시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4월 초부터 사업자 대출 및 P2P 대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일부 대출에 대해서는 점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 대출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활용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내부 규정 및 감독 기준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 회수나 추가 대출 제한 등의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어 실제 시장에서 활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은 결국 시장을 멈추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정책은 거래를 막는 정책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정책입니다. 다주택자에게는 강한 관리가 적용되면서도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는 유지될 수 있도록 일부 조건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실수요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실거주 요건 적용이 유연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을 완전히 막는 것이 아니라 특정 방향으로 흐르게 만드는 정책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현재 시장은 대출이 막혔다는 단순한 상황이 아닙니다. 개인 대출은 강하게 관리되고 제2금융권 사업자 대출로 일부 수요가 이동하려는 상황이 나타나며 동시에 그 경로 역시 점검 관리하려는 정책이 뒤따르는 복합적인 구조 변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시장을 단편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정책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 중심으로 통제한다는 점. 둘째, 다주택자의 대출 활용을 제한하여 보유 전략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 셋째, 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우회 가능 경로까지 관리 점검을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하나로 묶으면 결국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자 구조를 점진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대출 중심에서 점점 자금 중심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모든 지역과 모든 자산이 동일하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금 여력, 가격 수준, 세금 부담 등에 따라 매물 구조가 달라지고 지역별로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도 큽니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규제가 강해졌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시장의 룰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단순한 규제 국면이 아니라 구조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는 시기입니다. 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자 대출을 활용하는 실제 방법과 구조가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